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전쟁에 대하여 경례와 공명을 올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전쟁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도 농정. 이상으로 300명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민주의 문에서 인터뷰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했습니다. 체크를 해봐. 그때 9시 반에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10분 정도 나가서 약간 대기를 하고 들어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9시 30분에 생중계가 물려있어서 여기가 있으니까 9시 반에 들어오세요. 저쪽으로 한 명. 이쪽으로 한 명. 좀 뒤로, 이쪽으로 한 명. 좀 뒤로 내려와. 옆으로, 여기가 좀 뒤로.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월 영령 앞에서 국민과 국가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저절로 온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만들고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았고 더디지만 역사는 진보한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이 신념은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온 민주당 정신의 정수입니다.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국가의 품격과 따스함을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 법 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 보루입니다.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걱정됩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 제도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을 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우리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영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기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번역별 비례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번역별 최소 득표율 3%의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 등록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 하에서 여당의 반칙의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 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이지만 결론은 준영동제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민적 현실 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일을 따라 국민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5.18 민주화운동 희생운동을 추모하는 장대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대가를 대표하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에서 서나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 주장하시고 뒤로 두 걸음 물러신 다음에 장관이 원하십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에 대하여 경례와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도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실을 마치겠습니다. 열사가 80년 5월 27일 날 사망했는데 도청에서 총에 맞아서 대변인 당시에 전남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대변인을 하게 돼 5.18 때 마지막 날 도청에서 사망을 하셨죠. 근데 그 박기순 열사는 전남대학 대학을 다니고 야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80년 5.18 전에 야학 과정이 연탄가스로 이제 사망을 하지요. 따로따로 묻혀 있다가 81년 12월에 두 분을 영혼 결혼식으로 올려줄 때 81년 12월에 그때 불렸던 노래가 이물리안 행진곡. 예, 우리 백기환 선생님의 맷비날이라는 게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지금도 저기가 있는데 그 터전이 우남동에 가보면 요즘 물난리난 그곳에 가보면 거기서 다 천으로 맞고 꽹과리하고 녹음기 테이프로 녹음해서 이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그 이물리안 행진곡입니다. 그런데 여기 윤상원 열사, 박기순 열사 의견한 게 5.18 김해역 방울동 86년도 5월달에 처음 왔었는데 그때 제가 윤상원, 박기순 분의 여행전 그때도 그것은 길이 그 정도 있잖아요. 김해역에 분명히 처음 한게 여기 이제 윤상원 여기 당시 전남대 의대생들이 와서 그 앞에 이렇게 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학보사기자 늑보를 왔기 때문에 무슨 사연인지 들어봤더니 윤상원 처음에 3대 이제 윤상원 다른 사람도 올해 상징이죠. 이한열 열사 묘미 저쪽에 있는데 구묘역에 네. 이번에 그러면 우리 저 한강 소년입니다. 문장 열사는 어디 계세요? 네, 바로 잘 알다시피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상징이 문재학 열사입니다. 당시에 광주 상고 1학년 1학년일 때,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 옆에 친구가 있는데 나란히 친구랑 같이 죽어요. 3명이 죽어요. 저기 3명이. 그래서 친구 때문에 이제 거기 떠나지 못하고 결국 도청에서 역시 죽게 되는데 이 문재학 열사야말로 이제 한강 소년이 온다. 여러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족은 지금 어머니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64년생이니까 당시에 상고 1학년 당시에 이쪽에 이제 몇 분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사망한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죠. 저도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죽고 그랬는데 저는 2학년, 여기 1학년. 그때 고3, 2, 1 많이 죽거나 그랬죠. 고등학생들도 했을지. 그렇죠. 고등학생,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많이 나왔죠. 우리 나이대로. 8, 2, 8, 사진대로 참 어린 우리나라 차버리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능력 그래서 뭐
봉분이 저쪽과 다르게 봉분이 없고 비석에도 누구누구 묘가 아닌 누구누구령 그래서 용언만 여기다 모시고 있다. 그래서 저희 묘지에는 행불자가 84명인데 지금 79분을 저희 묘지에서 모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이 80년 5월 21일 날 행불이 됐어요. 이분은 당시 조대부석고등학교 1학년 고향이 고흥입니다. 80년 당시에 대도시로 광주로 유학을 왔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했겠죠? 그래서 서울대가 꿈이고 꿈이 창창한 젊은이였는데 80년 5월을 만나서 그 꿈이 풍비 박산이 됐습니다. 자, 고교 생육여령이 광주에 5월 20날 내려져요. 그래서 학교 갈 필요는 없지만은 또 지금 시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광주에서 지산동이라고 조대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불광사라는 절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가 시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시골 고향이라도 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하숙을 하는 대학생 2명, 또 다른 고등학생 1명. 그래서 이른 새벽에 젊은 청년 4명이 조대 뒷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시내는 차가 안 다녀요. 그래서 조대 뒷산 쪽으로 해서 너릿재라는 고개 하나만 넘으면은 강주하고 하순의 경계예요. 그래서 강주는 차가 안 다니지만 하순까지 가면 차를 얻어 타고 바로 집에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조선대 쪽에는 공수, 7공수여단 35대대가 이미 매복에 있는 상황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산으로 와요. 새벽에 그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 하니까 꼼짝 안 하고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도망을 갔고 누군가는 잡혔고 구타를 당하고 그런 상황들이 간이 짐작이 되죠. 집에서는 뒤늦게 강주의 상황들을 알았어요. 지금 같으면 SNS가 있으니까 금방 강주에 정청래 대표님께서 묘지에 방문하셨습니다라고 금방 퍼뜨려질 건데 당시는 언론 통제, 강주의 상황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강주의 상황들을 뒤늦게 집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광사 절집에 하숙하는 집에 전화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간지가 언젠데 그런 거요. 그렇다면 내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해서 부랴부랴 강주로 가족들이 올라와서 시신 없는 것들이 주인 없는 시신들이 대학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대학병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행불로 인정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난한 세월 정권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경우 행불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인후부정도 세워야 되고 그 당시 상황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경우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가장 부러운 것이 저기 뒤돌아보시면 바로 무등산이 있습니다. 강주의 명산 무등산이 훤히 보이는 곳에 이분들이 자리에서 명당이 있지만 더 부러운 자리는 다름이 아닌 바로 옆자리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시신이라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옆자리로 가는 게 소원이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석 뒤에 새겨진 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등을 오르는 사람들이 너의 조객들이구나. 옥하나 이제 나오너라. 이 땅에 일어나 말하여라. 안매장된 너의 육신을 깃발처럼 흔들며 천둥 번개로 말하여라. 라고 써졌습니다. 자, 여기 측면에 보시면은 처가 있어요. 말이 안 맞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처가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영혼 결혼식을 했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 자식이 청춘에 일찍 갔는데 그래도 나중에 짝이라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혼 결혼식을 시켜줘서 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머니가 김진덕이에요. 고용서라고 하는 지인이 김진덕 여사의 오울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그 시 한 편 들리고 오늘 안내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진덕 여사의 오울, 고용서, 녹동에서 반나절, 강주에 가 닿으면 망월동에서 또 반나절, 내 이름 석자 쓰다듬을 왔다. 아무도 죽음을 못 봤으니 제대로 죽지도 못한 내 새끼. 네 아버진 저렇듯 뒤팀지고 모르는 척 고개 돌려도 가슴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시신 없는 무덤이 무슨 소용이나 남들은 뒤에서 수군댄다만 구천을 떠도는 너의 혼이기에 자석처럼 쓸려오는 애미우 마음. 19, 너를 만나고 가는 날은 하루해가 짧아 쓸쓸히 저물어 돌아가는 것을 어디에 누워서 꿈을 꾸는 거냐. 옥하나. 라는 이런 시입니다. 사실 이 시 한 편이 80년 5월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최고의 시간 때문에 지금 이동하셔야 돼요. 네, 잠깐만요. 가시죠. 지사님 어디 갔어? 진짜 이분들
가족들이 더 잘 해결되어 적극하겠습니다. 공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 옆자리로 가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묵념. 최고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앞으로 이병헌 왜 일로 오세요? 왜 거기가 있어요? 이병훈 의원님 이리 오시면. 이병헌 의원님. 자, 일로 오세요. 시작해도 될까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곳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립묘지에 누워 계시는 광주 영령들을 생각했습니다. 80년 전두환 신군부 일당이 비상계엄을 일으켜 광주 시민들을,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그 처참한 참혹한 광경을 바로 어제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8개월이 지난 일이 아니라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분노가 사그라지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흐릿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도 작년 12월 3일 총을 들고 쳐들어온 계엄군들의 무참하게 짓밟힌 국회의사당, 민주주의, 헌법 유린이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생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0년 5월 광주를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러한 참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저는 다짐하고 왔습니다. 어느 유명한 역사학자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점처럼 물처럼 연결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5.18과 12.3 비상계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 영령들께 다짐해야 되는 우리의 시대적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광주 영령들의 죽은 자가 오늘 우리의 산자를 구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기의 객이 되어서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보았던 그 홀령만 모시는 그러한 처지가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상원 수첩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여러분, 그 노상원 수첩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과 악수할 수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그런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그런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끊어야 합니다. 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이 없었을 것이고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헌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헌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막아낼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께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헌법 덕분이고 6월 항쟁 덕분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덕분입니다. 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지금 서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가 되어서 시체가 되어서 어디에 묻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영령들께 무한한 감사와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원칙에 맞게 제가 지난 대선 과정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었고 그 호남 발전 특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호남 발전에 대한 방향을 내온다면 그것을 당의 사업으로 정부께 건의해서 호남인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